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을 살펴보고 청소년 노동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이 성인 노동 인권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마련된 자리라고 하는데요. 토론회를 준비한 춘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기성 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시대에선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최미숙 주무관에게 전해 듣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해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인데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한 학기에 2시간의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 일찍 나가게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지역 청소년 단체와 노동센터 등과 함께 노동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고요. 노동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한 춘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기성 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리였는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예. 작년부터 춘천 시내에 있는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강원도와 춘천시의 가장 열악한 부분이 뭘까?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부분에서 노동 인권이다, 네. 근로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래서 한번 그러면 심포지움을 아니면 토론회를 한번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함께해서 춘천 시내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청소년과 노동 쉽게 이어지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청소년 인권, 그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아까 작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셨을 때 강원도와 춘천의 가장 열악한 부분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이제 그 청소년들의 그 노동 인권을 생각할 때요. 노동뿐만 아니라 이 노동과 존엄성이 인권이 함께 가잖아요. 네. 인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존엄성 존중이 없으면 인권에 대해서도 노동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 노동 분야 안에서. 그래서 갈수록 청소년들이 줄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그 노동자들은 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고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노동 현장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히 이 노동권에 대한 교육과 사용자분들도 인식을 하고 배워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구 결벽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네. 인구 결벽 시대에 청소년기 때 부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노동 시장 안에서 통합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일본이나 여러 유럽에서 겪고 있는 니트족이라든지 아니면 히코코몰레와 같은 은둔형 외투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거죠. 네. 보실 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라 하면 좀 어느 수준이라고 보세요? 이제 두 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한 분은 서울 시흥시 노동자 지원센터의 박희정 센터장님이 전국 사례를 본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용인시청 복지여성국의 민소담 전문가니 강원도 청소년 노동 권익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이제 박희정 센터장님의 그런 전국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요.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재를 겪는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곳이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를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 뒤지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성희롱이라든지 어느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들, 또 연장 야간 휴일을 일을 시켰는데도 전혀 주유
밥상을 주지 않았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예. 특히해서 가장 큰 문제는 특성화고 친구들이 예. 굉장히 그 노동 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예. 네. 그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그 현장 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네. 예, 참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성인에 비해서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게요. 성인들은 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분들을 근로자로 바라보지만 예. 청소년들은 근로자로 바라보지 예.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네. 생각하니까 자기가 정당한 대가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춘천시 청소년의 노동 현황을 파악한 어떤 통계가 있나요? 예, 그 통계 민소담 전문관이 그 발표한 발제문 안에는 그 강원도 취업 인구와 비율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강원도 취업 인구 비율이요. 네, 15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 인구를 17,000명 정도 서로 보고요. 예. 전체 취업 청소년 인구를 2,000명 정도로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을 취업 청소년 비율을 11.8%로 봤는데 네. 원주시는 15세에서 19세의 그 청소년들을 보면 21,398명인데 예. 그 취업 청소년 비율이 5.6%예요. 5.6%. 예. 그런데 그 두 배 이상이죠. 예. 춘천시가 춘천시가 몇 퍼센트라고요? 11.8%. 11.8%, 원주가 5.6%인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춘천시가 청소년들이 살기에는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등등 걸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구나. 네. 어쩌면 거꾸로 그만큼 청소년들의 그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춘천의 청소년들의 그런 취업 인구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그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주실까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사례에 대한 실제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박희정 센터장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청소년들이 성인 노동에 비해서 억압의 어떤 내면화되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에 노동 현장으로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민소담 그 전문관이 강원도 청소년 노동 권익 개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강원도 청소년 노동 현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조례가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특별히 프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몇 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청소년 하면은 그냥 다 청소년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청소년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계층이요? 계층이 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예. 또 어떤 청소년들은 다문화인 청소년들도 있고 예,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예. 있기에 거기에 적합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법적 한계를 좀 극복해서 지역 사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앙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그런 정책들이 지방 정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더 그 지방 안에서 중앙 정부의 그런 그 정책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전달 체계를 좀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하다. 예.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올바른 노동관이 습득해야 되고 생계형 청소년 노동을 위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눠졌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던 그 발표 내용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 권익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동 권익 보호와 정보를 수집해서 노동관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소극적인 그런 청소년들은 자기가 사업주로부터 학습한 사업주 중심의 노동관이 자신의 노동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안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 조례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 강원도 교육청에서요? 네, 강원도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예. 공고가 됐습니다. 예. 공포가 됐어요. 내용을 보면 누가 노동인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또 노동인권의 또 교육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들. 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교육청에서 만든 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예.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학교 밖의 청소년들 대상에게 그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그 환경은 사용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죠. 변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또 한계. 또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피해 사례를 받았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전달체계에 대한 네. 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예.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은 춘천시 안에도 예.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아, 서울시처럼 어떤 조례가 좀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 네,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한 거죠. 전부 다. 네. 그런데 그 강원도 교육청의 조례안은 언제 공포가 된 건가요? 이번 7월 초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7월 초. 네, 아직 예, 이것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알려지지 조금 않았죠. 예,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토론회에는 학생들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학생들은 좀 어떤 의견들을 발표를 했나요? 이번에 그 초대했던 청소년은 저희가 그 친구를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2학년인데요. 아르바이트의 신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의 신이요? 신. 예. 이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네. 자기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사용자들이 보다 더 노동법에 대해서 지켰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혹시 춘천에는 이 청소년 노동상담센터가 있나요? 지금 노동상담센터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청소년 노동상담센터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좀 느껴지네요. 그 보니까 어린 학생들은 노동 현장에 나가면 뭐 근로계약서나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유교 문화권 안에서 내려오던 것들이 많이 변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거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바르지 못한 요구인데도, 옳지 못한 요구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청소년들과 또 사용자가 알아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인권을 존중하며 노동 인권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우리 모두가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특별히 청소년들은 현재와 미래의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이기에 오늘 현재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근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인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뷰 초반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성인의 노동인권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 좀 무겁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각종 소비자 민원과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알아보는 지금은 소비자 시대로 마련되고 있죠. 강원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이 7월 9일이잖아요. 네.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를 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휴가 같은 경우는 일상을 벗어나서 재충전하는 기회인데. 네. 휴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먹거리 또 잠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것보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소비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텐데. 네. 오늘은 이제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숙박시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숙박시설마다 법 적용도 다르게 된다면서요? 네. 요즘 보면은 이제 정형화된 숙박시설보다는 좀 특색 있는 어떤 테마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 단위로 글램핑장 이런 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글램핑장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이제 대표적인 숙박시설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관이나 모텔을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펜션, 민박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모두 민박에 해당이 돼요. 펜션이라는 거는 이름이 펜션이지 법 적용은 민박으로 적용이 그렇군요. 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에 적용을 받고요. 네. 이제 리조트처럼 아주 큰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부쩍 많이 늘어난 야영장이라든가 오토캠핑장, 뭐 글램핑장 이런 것도 역시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같은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중위생법, 농어촌 정비법, 관광진흥법 이렇게 숙박시설마다 관련 법이 다른데요. 만약에 소비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러면은 개별법 적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다가 소비자 문제가 생긴다 하면 거의 계약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네, 뭐 취소한다거나 하룻밤 묵었는데 불편해서 나온다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전부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 법마다 적용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법으로 각각 흩어진 법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계약과 관련된 민원은 처리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공중위생법이라는 거는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위생에 중점을 두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예, 이제 숙박시설이 일단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 주 포인트고요. 농어촌 정비법 같은 경우는 농어촌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었어요. 아. 농한기 때 예. 뭐 빈집을 좀 이용해서 빈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관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농어촌 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펜션 민박들이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고요. 예.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리조트 같은 경우는 대단히 휴양시설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용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바로 시설 안전이 중점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지와 관련된 것들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 숙박시설에 관련된 며칠 전에 취소할 때는 얼마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원도에도 펜션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숙박시설 분쟁은 펜션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또 처리도 쉽지 않다고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펜션 민박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고요. 와, 또 강원도 내에서는 평창군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펜션 민박이라는 거는 농어촌 지역하고 또 준농어촌 지역의 단독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이라든가 취사시설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걸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방이 7칸 이하의 펜션 같은 경우는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그냥 농어촌 정비법에 적용을 받아요. 예. 이 정비법 자체가 소득 증대가 목적이니까 예. 시설의 안전, 또 뭐 위생, 소비자들이 흔히 원하는 환불 규정 이런 것들이 예. 법에 있을 리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 민원이 많고요. 네. 또 펜션 민박들이 사실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도 계약하기 또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접근이 쉽고 이렇게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또 불편을 겪는 부분이 계약과 관련한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이용일로부터 며칠 전에 취소했는지에 따라서 위약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수기 주말 같은 경우는 아유, 열흘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다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업체에서는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내야지 또 흔히 말해서 돈을 좀 벌 수 있고 네, 빈방도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지나치게 과한 환불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뭐 무조건 전액 환불 불가 이렇게 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이제 대부분 펜션 민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전액 입금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성수기 많다는 때 거죠. 꼭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가 무슨 콘도 같은 경우 이용할 때 그렇진 않잖아요. 예, 퇴실할 때 계산을 하거나 이러는데 펜션하고 민박들은 유독 전액 입금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환급 문제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피해 사례를 얘기해 주실까요? 예, 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펜션 1박을 예약을 하고 이용대금 18만 원을 입금을 했거든요. 근데 네. 숙박 예정일 하루 전에 펜션 소재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이 소비자들은 래프팅을 하려고 아, 이제 펜션 계약을 했으니까 예. 아무래도 래프팅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업체에다가 취소도 아니고 날짜를 좀 바꿔달라. 예, 변경을 원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무조건 와라. 아. 환급도 안 된다. 예. 이래가지고 실랑이가 이랬던 건이 있고요. 비가 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펜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2박 3일 가족 단위 이제 3대가 모여서 함께 그쪽에서 이제 쉬다 오려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는지 어른들과 함께도 바베큐 파티 할 건데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상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에 방문해 봤더니 네, 이제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바베큐 시설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네, 또 물놀이 시설도 깨끗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숙소에 머물고 싶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광고 내용과 다르게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엉망이다. 그래서 시설 불만으로 뭐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제 취소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진 찍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서 네. 홈페이지의 사진을 아무리 꼼꼼히 보고 간다고 해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네. 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진행자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홈페이지 사진이 현장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마당에 잔디밭이 다 가꿔져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잔디를 심어놓은 아, 그래서 황당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홈페이지에는 도보로 바닷가가 5분인데 그렇죠. 차로 5분을 가도 바다가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업체가 제공한 내용만 보시지 말고요. 네. 후기를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후기를 읽어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하죠.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잘 관리가 안 되거나 이용객들이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도 좀 잘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것보다도 더 앞서서 소비자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어떤 취소 환불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요하죠. 예, 환급 규정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하고 업체가 내거는 것하고 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업체를 사실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도 좀 비슷한 예, 그런 어떤 환급 규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꼭 좀 알아보고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소재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 중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펜션 같은 경우는 이게 왜냐면 허가 시설이 아니라 단순하게 신고만 하면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시군구에 펜션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펜션 숙박권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숙박권이라는 거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숙박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거지 그 집에 숙박권을 무조건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숙박권 구매자가 많을 때는 정작 원하는 날짜에는 방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괜히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홈쇼핑에서 숙박권만 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잘 유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확한 소재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은 시군구에 알아보는 방법은 좀 쉬운가요? 네, 간단한데요. 펜션이라든가 민박 같은 경우 7실 이하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내가 봤더니 소재지가 홍천군이에요. 예. 그러면 홍천군 통상적으로 이제 농업 관련 한과 우리가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락을 해보고 예. 이 업체가 뭐 등록이 되어 있나 신고가 되어 있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전화 한 통화로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관광 이제 진흥법에 따른 대단히 리조트는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여관 모텔 같은 경우도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가면 또 숙박시설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여관 모텔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법이니까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겠죠. 아, 보건소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보건소로 네. 확인을 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그 계약할 때 환급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불리한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알면서 그거를 결제를 다 하신 경우에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환급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하고 소비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수기 주중에 열흘 전까지는 취소할 경우 무조건 환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환급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규정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하고 너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저희가 절충을 해드려요. 아,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거를 알고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 잘못은 있지만 규정 자체가 소비자를 너무 불리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50% 선에서 조정을 해주거나 예. 이제 이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네. 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하고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을 그런 업체를 찾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